드디어 뉴욕 연준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된다는 신호를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우리의 주식 계좌를 수익으로 역전시킬 수 있을지 오늘 영상 통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최근에 이제 연준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이제 트럼프 발언에 의해서 증시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크게 흔들렸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한국 증시는 이제 좀 리스크가 사라진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트럼프의 관세 카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에 이전부터 많이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제는 그 효과가 많이 좀 옅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특정 이벤트가 너무 많이 이제 시장에서 소비가 되다 보면 호재이든 악재이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과연 이제 정말 관세가 힘을 잃은 것인지, 그럼 앞으로 이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시면서요.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업종과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국 증시 역시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실상 이제 4월 달에 굉장히 큰 급락을 보여주고 나서 그 이후에는 쭉 한국 증시가 반등을 보여주면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안심할 만한 단계라고 보기에는 이르지만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다우뿐만 아니라 나스닥, S&P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증시가 이제 관세로 인한 충격은 사실상 이제 극에 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관세로 인해서 떨어질 만한 이벤트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재든지 간에 너무 이제 오래 되게 되거나 혹은 그 악재로 인해서 증시가 너무 많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상 그 악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좀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그 악재로 인해서 매도할 물량은 이미 다 나왔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일단 뉴욕 연은에서 1년 기대 인플레 3.6%로 얘기했는데 실업률 우려는 5년 내 최고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지죠. 관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을 좀 봤을 때 지금 현재 미국은 물가보다도 이 불경기로 인한 위기가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 그리고 가장 이제 좀 위험하다라고 평가해야 될 만한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도 관세지만 오히려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우려하기보단 경기를 살리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의견이 조금씩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많이 강조드렸죠. 이 시장의 시선이 말 그대로 포커스가 처음에는 물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가 그 다음에는 서서히 이동해서 경기, 다시 말해서 불경기로 이제 포커스가 옮겨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올라갈 것이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연준 고위 관리도 상호 관세 부과하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말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상호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관세들이 시작되면서 불경기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러 연준 의사도 상호관세 부과 시 금리 인하 빠르게 여러 차례 단행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연준에서도 이제는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아직 금리 인하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이런 이제 언행이 그리고 언급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만 하더라도 서서히 우리는 금리 인하를 좀 준비해 봐야 될 만한 시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관망 모드로 가고 있는데 일단은 유지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존의 입장이랑 상반된 상호관세 부과하고 나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도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계속 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생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기준금리 동결할 것이냐, 인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먼저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우려들이 좀 많았죠.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 자금이 많이 이탈하고 그로 인한 환율 방어가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정말 컸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달러 인덱스가 크게 무너지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환율은 상대적인 가치라서 환율이 좀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500원 근처까지 가긴 했으나 다시 1,420원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이제 투자 자금 이탈은
계속해서 이제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직도 회복되고 있는 국면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환율 방어에는 1차적으로 성공했다라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5월달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결정 전에 4월에 선제적으로 한국이 먼저 기준금리 인하를 또 단행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미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4월 17일 날 또 인하를 먼저 무려 2단계나 2번이나 진행할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는 만큼 금리를 인하할 확률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는 없겠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불경기가 사실 미국보다도 훨씬 더 빨랐고 그리고 심각해지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 이탈이 또 이제 진행이 된다거나 환율 방어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국면이 또 잠시 연출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확보가 진행되면서 투자 시장에 대한 이 유입이라든지 그리고 활성화가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의 장단점을 우리가 좀 고려하면서 투자를 이어가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는 지속적으로 이제 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4월 달에 기준금리 결정을 하긴 하지만 5월 달에도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5월 초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포지션을 잡는지를 보고 나서 5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4월은 동결을 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레 예측해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렸던 이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도 높은 관세에 따른 미국 인플레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의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것은 그때 판넬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뭐 어느 나라 몇 프로 어느 나라 몇 프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발표된 관세가 사실상 최고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방국이라는 전제하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5%보다 올라갈 가능성은 현저히 적고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관세는 명분일 뿐 중국을 이제 타겟팅하기 위해서 저는 관세를 내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중국을 때렸고 소기의 목적은 저는 달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중국을 공격하면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업종들이 꽤나 많죠.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됩니다. 그뿐 아니라 뭐 거기에 화학에다가 더 많은 분야까지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중국으로 인해서 사실상 저가 물량 공세에 피해를 입었던 업종들이 다시금 또 이제 성장 가도를 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관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간밤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미국 AI 인프라 구축에 4년간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핵심 업종들은 관세에서 또 추가적인 이득을 주려고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우려하고 있었던 반도체 관련된 문제들도 사실상 해결될 가능성이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동맹국들을 기준으로요. 그리고 자동차 회사를 도와주겠다라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 역시도 사실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만 타겟팅하고 설사 중국을 타겟팅하더라도 미국의 피해가 갈 만한 업종들은 면제를 해주거나 훨씬 더 처음에 제시했던 것보다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관세 우려 때문에 정말 많이 타격을 받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오히려 자동차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금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AI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던 뭐 미국 투자를 한다라고 31조 투자로 역대급 투자 이벤트가 있었던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바닥을 치고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휘하에 이제 협력업체나 이제 계열사 종목들도 본격적인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맞춰서 뭐 한국단자라든지 그 다음에 HL만도라든지 더불어서 뭐 SL, 화신, 뭐 서현이와
성우하이텍, 뭐 코리아 FT, 뭐 에코플라스틱, 덕양산업 이런 등등의 종목들이 사실상 그간 이제 자동차 산업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에 주가가 힘을 쓰지 못했지만 다시금 이제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는 시장에 지금 관세라든지 각종 이벤트들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라고 이제 강조를 드렸는데 여전히 이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의 주가 하락 이후에는 추후에 호경기가 됐을 때 특히나 우리나라의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이제 점유율 확장이라든지 관세 우위들을 이제 고려해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으로의 이제 관심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뭐 에너지 해당되는 두산에너빌리티나 BHI, GNC 에너지 같은 에너지 종목들도 최근에 도각을 드러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서 이제 이 금리 인하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만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역시나 제약바이오나 로봇이라고 보는데 이 두 개 섹터는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볼 가장 핵심적인 섹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금리 인하를 장기적으로 내다본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나 로봇 종목들은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마다 기회라고 생각하고 담아나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SK의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LG전자의 이제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이 이제 4대 천왕 종목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하이젠 R&M을 비롯한 의료 로봇에 해당되는 고영, 그리고 뉴로메카, 티로보틱스, SPG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이제 대장 성격으로 봐도 좋을 만한 아주 핵심적인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로봇이 아니라 내가 스마트 물류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쪽을 보겠다라고 하면 현대모백스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니까 이 안에서 로봇주를 좀 놓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뭐 유진로봇, 뭐 에브리보, 큐렉소 좋은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기왕이면 우량주, 기왕이면은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이런 혁신 업종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무게감이 있는 종목들이 리스크가 덜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기업에 이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은 그 산업이 꼽히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꼽힌다는 뜻은 수익이 가시권에 들어오기 전까지 버텨야 될 만한 자금적인 체력이 중요한데 그 자금 체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대기업들의 자금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로봇이 미래에 성장할 거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초등학교 4학년한테 물어봐도 로봇은 성장할 거라고 답변해 줄 겁니다. 근데 그 종목들 안에서 어떤 주식을 봐야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안에서도 대기업의 지분으로 인해서 자금적인 체력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은 그 수익성이 꼽히는 시기까지 버틸 체력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4개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나 유일로보, 두산로보,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 그리고 기술력과 체력이 뒷받침되는 하이젠 R&M이나 뭐 고영 같은, 그리고 뭐 SPG 같은 종목들이나 뭐 티로보, 뉴로메카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레인보우 로보랑 유일 로보, 두산 로보, 로보티즈 4개 종목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대기업들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좀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스마트 팩토리를 눈여겨본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모백스 같은 종목들이 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주식들을 제가 많이 소개해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좀 성공 확률이 높은 뭐 폭발적인 대박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좀 안정감 있게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로봇 관련된 종목들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매수를 해도 손색이 없는 자리라고 생각이 드니까 꼭 한번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고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완벽히 이제 하락이 끝났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경기 모멘텀으로 가게 되면 불경기를 모멘텀으로 한 시장 하락을 또 한 차례 보여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바로 이제 지수가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되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다시 실제로 시작할 때부터는 현금까지 쓰시면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좀 베팅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로봇 관련된 이벤트들 그리고 관련된 로봇에 대한 분석도 제가 리포트를 통해서 남겨놨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오셔가지고 이 로봇 투자 전략 리포트 텔레그램 방에서 다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고요. 관련된 개별 기업들 분석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를 남겨놨고요. 그 다음에 채널 홈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더보기란에다가 텔레그램 어플만 다운받으시고 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비밀번호나 뭐 개인정보 내야 되는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입장이 되시니까 오셔서 시황이나 각종 증권정보 그리고 로봇 리포트까지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 5만 명을 돌파해서 어제 또 Q&A를 통해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그리고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영상 제공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의 시장 급락 이후에 기회를 잡는 투자자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